하나씩 하자. 씨. 저는 뭐 안 끼워주나. 하나씩 하면 되지. 시간 되지. 야, 아이고, 씨발. 여자죠, 이거. 오늘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분양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분양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분양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은 물건을 선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 판매하는 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돈을 먼저 계약을 먼저 했기 때문에 물건이 잘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간에 살 수밖에 없죠.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방식을 선택한 건 여러가지 역사적 이유가 있지만, 정치권과 건설사가 합작해서 그때 시류에 맞게 없는 돈에 양지에 많은 물량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지금은 바뀔 때가 됐다는 거죠. 많은 분양 피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죠. 왜냐하면 다 짓고 나서 분양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선분양제를 선용하고 있죠. 2, 3년 뒤에 지어질 오피스텔의 가격을 지금보다 훨씬 높게 사는 겁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죠. 오른다는 게 학계정설이지만 학계정설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요. 오피스텔은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급 물량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옆에 새 건물이 들어오면 헌 건물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피스텔은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 위치에서 앞서 나가지 못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를 자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 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1억 5천에
9평짜리 실평 전용 9평짜리 오피스텔을 샀는데 4년 뒤에 그 옆에 1억 7천짜리 9평짜리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억 7천과 1억 5천에 분양을 했지만 이 친구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조정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오피스텔은 상당히 인기 품목이죠.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세금 문제 때문에 선호도가 아파트보다 떨어지고요, 빌라보다 높습니다. 중간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빌라보다 가격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조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들은 실수요자는 없고 대부분 투자자이기 때문에 완전 초보자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결국 시세 조사 싸움과 눈치 싸움인데요. 눈치라는 건 곧 마인드죠. 마인드가 강하신 분이 적당한 가격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하나 더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오피스텔은 풀옵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짓는 것들은 대부분 풀옵션이죠. 풀옵션의 단점은 뭘까요? 아닙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점은 임차인이 구하기가 쉽습니다.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풀옵션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바로 들어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풀옵션을 유지하는 유지 비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이 들락날락 자주 하기 때문에 복비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두 고려해두고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10년이 넘는 오피스텔,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네 하고 들어가서 보면 도배, 장판, 안에 복층 구조 같으면 위에 천장까지 다 해줘야 되는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짧게 살고 나가기 때문에 안에 내부 구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을 고려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많으신 분들이 오피스텔을 사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왜냐하면 들락날락 첫 번째 이유는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이죠. 두 번째는 복비입니다. 역시 복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면 임대료가 12개월치가 나오면 보통 2개월치는 세금으로 내고 그 10달치가 오롯이 수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오피스텔은 수리비가 빠지는 거죠. 복비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게 사셔야 오피스텔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오피스텔 투자는 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 건물은 다 아파트입니다. 5층 이상 건물인데 아파트가 아니다, 오피스텔로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요.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죠. 왜냐하면 황금성이 부동산 중에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많으신 분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보유하시기를 원하고 사고 파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황금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그렇듯이 아파트도 역시 위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가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아파트라도 주변에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면, 즉 살기가 편하면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끼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옆 동에 비해서, 옆 앞 단지에 비해서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아파트가 20년 넘었다고 낡았다고 하시는데, 20년이면 적당한 아파트고요. 실거래가를 보시면 실거래가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의 포인트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인터넷 사이트 대충 금액만 알고 호가만 알고 가시고,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보면 가끔 가시다 보면 나홀로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경매물건 중에서 나홀로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공장이 몇 군데 있는 한 2-3km 떨어진 지역에 갑자기 아파트가 한 채 혹은 두세 채가 우뚝 솟아있는 걸 나홀로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 나홀로 아파트의 장점은 뭘까요? 주변에 빌라, 나이가 부서져가는 빌라 혹은 단독주택밖에 없는데 아파트가 혼자 들어앉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물론 임차 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공장이 빠져나가는 소문이 있거나 인프라가 안 좋아지는 경우, 예를 들어 공해, 매연 이런 것들이 심한 공장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공단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특이하게 일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세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사시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그 주변에 공장을 다니시는 분들이고 그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임대료 리모델링을 하고 임대료를 높게 책정을 하더라도 들어온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투자 포인트는 최소한의 리모델링, 도배, 장판 많이 해주면 화장실 정도입니다. 화장실 정도까지 해주고 최소한의 비용을 들인 다음에 상대적으로 옆 건물보다는 제 건물이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이죠. 물론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만사 이자만 나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역시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시세조사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배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실수가 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시세조사는 객관적으로 하되 낙찰가를 주관적으로 쓰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시세조사는 객관적으로 하셔야 되고 낙찰가는 주관적으로 쓰시는 겁니다. 8천만원짜리 낡은 아파트를 사면서 4-5천을 먹겠다고 생각하고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습삼아 떨어질 금액을 일부러 쓰시는 분도 있고 되면 사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10명 이상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대도시에 있으면 30명, 서울에 있으면 50명, 60명도 흔하게 들어오죠. 황금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파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말도 말고 탈도 많은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상가 과연 어떻게 사야 할까요? 상가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아파트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황금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상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실에 대한 위험률이 있습니다. 제가 10억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8억 정도의 대출이 있으면 한 달에 250만원에서 260만원 정도의 이자가 순수 발생하게 됩니다. 공실이 나면 260만원을 제가 내야 된다는 소리죠. 거기다가 관리비가 기본적으로 관리비도 제가 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도 50만원 정도 책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의 한 달 월급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버틸 수 있겠냐고 여쭤보신다면 거의 못 버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상가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부동산은 위치입니다. 상가는 더더욱 위치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상가를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망하는 겁니다. 그것도 정가에 사셨다면 완전 폭망하시는 거죠. 시세의 절반 정도에 사셨다. 어느 지역을 사셔도 돈 버시는 겁니다.
상가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세 조사가 상당히 힘든 편입니다. 힘든 편이 아니라 상당히 힘듭니다. 경험이 없다면 상가의 가치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상가를 사려고 경매를 도전했을 때 여러 번의 실패를 맛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때는 초보 시절이라 여러가지 문제점이 마인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인드가 충분하지 않다는 건 제 돈 2억을 집어넣어서 수익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가는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고 그만큼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산 상가는 한 번은 21명이 들어오고 한 번은 15명이 들어왔습니다. 21명이 들어온 경우는 2천만원 차이로 제가 1등을 했고 15명이 들어온 경우는 제가 5,600만원 차이로 1등을 했죠. 그 상가를 5,600만원을 더 주고 산 기대 상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상가는 지금 수익률이 26%입니다. 낮은 갭차로 따낸 상가는 18%에 불과하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 하면 저는 그걸 조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상가에 더 많이 도전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조금 더 썼습니다. 왜냐하면 통으로 빌려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확실했기 때문이죠. 지금 두 개 합쳐서 수익률은 20% 조금 안됩니다. 하지만 내년에 월세가 오르게 되면 조금 더 올릴 수 있겠죠. 적당한 수치로 맞추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는데 왜냐하면 시일이 걸렸습니다.